안녕하세요. 픽사엘입니다. 매일 아침 장비를 켠 후에 생산을 시작하기에 앞서 반드시 실행하는 조작이 있죠. 바로 원점 벗기입니다. 그럼 원점 벗기는 왜 필요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질문으로부터 클로즈 루프 제어와 엔코더, 축의 호밍 방식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개념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다룰 주제들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모션 컨트롤 모델입니다. 산업 장비에서 흔히 쓰이는 엄밀히 구분하자면 세미 클로즈드 방식 모델입니다. 모델이 좀 모식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각 기소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부터 보면 먼저 서버 모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우측에 엔코더가 달려있는 형식입니다. 좀 더 세밀히 구분하자면 이렇게 모터에 엔코더가 직접 설치되어 있는 타입을 세미 클로즈 타입이라고 하고 볼스크루에 이렇게 좌측 끝에 엔코더가 설치되거나 혹은 이렇게 LM, G의 리니어 스케일 같은 엔코더를 설치하여 최종 액터에 대한 정밀한 위치 정보 피드백을 받는 방식을 클로즈드 루프 타입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모터 다음에 커플링이 있고 커플링 반대쪽에는 이렇게 볼스크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볼스크류의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꾸어주는 볼러티에 장착되어 있는 새들이 LM 가이드를 타고 좌우측으로 운동하는 구조로 구성해 봤습니다. 이 축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자, 좌우로 직선 운동을 하죠. 자, 이제 위치에 대한 개념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우측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는 이 새들을 편의상 X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만약 X축을 어느 특정한 위치로 이동시키는 제어가 필요하다고 합시다. 정밀하지 않은 대략적인 위치에 모터를 회전시켜 축을 이송시킨다면 위치 정보에 대한 피드백은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제어하는 방식을 오픈 루프 컨트롤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목적지의 정확한 위치를 수치로 입력하고 그 위치로 축을 이송시키려 한다면 실시간 위치 정보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위치 정보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러가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피드백받아 축이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하도록 제어하는 것이 클로즈드 루프 컨트롤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매일 접하게 되는 서버 제어는 클로즈드 루프 컨트롤의 대표적인 한 형태입니다. 이제 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컨트롤러부터 여러 형태로 지령이 실시간으로 서버 드라이브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서버 드라이브의 위치, 속도, 토르크 제어부에서 적절한 파워를 모터로 출력하여 모터가 운전을 시작하게 되겠죠. 자, 모터가 기동되면 엔코더로부터 속도와 위치에 대한 피드백이 다시 서버 드라이브의 위치, 속도 제어부로 전달이 되어 오차를 보상하여 모터 출력을 제어합니다. 이런 식의 루프가 실시간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진행되는 것이죠. 이런 제어에서 엔코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엔코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축의 속도와 위치가 명령을 추종하고 서버 제어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버 제어에 관한 부분은 다음에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이번엔 엔코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코더를 여러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검출 특성에 의해 분류하면 인크리멘탈 엔코더와 앱솔루트 엔코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크리멘탈 엔코더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회전형, 그리고 직선형 등이 많이 사용되며 그 종류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 엔코더의 특징은 절대 위치를 판별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엔코더 자신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앱솔루트 엔코더는 절대 위치를 판별할 수가 있죠.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고 있는 똑똑한 엔코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과 같은 3차원 좌표 제어가 필요한 기계에 주로 사용됩니다. 만약 로봇이 원점 복귀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안 가시는 분들은 이 광자를 끝까지 시청하신 후 다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앱솔루트 엔코더는 똑똑한 만큼 인크리멘탈 엔코더와 비교하면 구조가 복잡하여 상당히 고가입니다. 인크리멘탈 엔코더의 작게는 5배, 크게는 한 10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앱솔루트 엔코더는 꼭 필요한 곳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대부분은 가성비가 좋은 인크리멘탈 엔코더를 주로 사용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원점 복귀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대부분의 산업 장비엔 인크리멘탈 엔코더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왜 인크리멘탈 엔코더를 사용하면 원점 복귀가 필요한지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현재 축이 200mm 위치에 있다고 합시다. 이 상태에서 퇴근을 하기 위해 전원을 오프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러의 전원도 꺼질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장비에 전원을 올립니다. 그러면 컨트롤러에 전원이 들어오겠죠. 컨트롤러에서 축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0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실제 축은 200mm에 있는데 말이죠. 이유는 인크리멘탈 엔코더는 위치의 절대값을 출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원점 복귀라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반대로 앱솔루트 엔코더를 사용하면 왜 원점 복귀가 필요 없는지, 사실 이 상황에서는 호밍이 맞는 용어지만 여하튼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실제 축의 위치가 200mm 위치에 있을 때 장비의 전원을 껐다고 합시다. 한술 더 떠서 장비가 꺼진 상태에서 누군가 축을 손으로 밀어서 250mm 위치로 옮겼다고 합시다. 그 다음날 작업자는 이 사실도 모른 채 장비의 전원을 올립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상상이 가시죠? 예상대로 전원이 들어온 컨트롤러에서는 현재 축의 위치가 정확히 표시됩니다. 이유는 앱솔루트 엔코더는 항상 절대 위치 정보를 출력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실제로 원점 복귀를 실행하면 축이 어떻게 0점으로 복귀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리멘탈 로터리 엔코더를 예로 살펴보죠. 모든 로터리 엔코더가 동일한 구조를 갖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로터리 엔코더 내부에는 회전할 수 있는 샤프트에 고정된 디스크가 있습니다. 디스크 한쪽에는 신호원이 있고 다른 한면에는 이렇게 수신기가 있습니다. 디스크가 돌아감에 따라 신호 소스는 번갈아 가면서 차단되고 신호가 디스크를 통과하면 이런 식으로 펄스가 출력됩니다. 이 펄스를 카운트하여 위치를 상대적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엔코더 1회전당 출력되는 펄스의 개수를 우리는
분해능이라고 합니다. A 펄스와 B 펄스는 이렇게 90도 위상 차이를 갖고 Z 펄스는 엔코더가 1회전할 때 한 번만 출력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로터리 엔코더에서 펄스가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이는 이 엔코더는 하이덴하인 제품이고 5000펄스짜리입니다. 펄스는 라인 드라이브 방식으로 출력되고 영상에서 위에 이 두 펄스는 A 플러스와 A 마이너스 그리고 어, 아래 이 두 펄스는 B 플러스와 B 마이너스입니다. 자, 엔코더를 돌려보죠. 엔코더를 돌리면 이런 식으로 펄스가 출력이 되죠. 자, 다음은 위에서부터 Z 펄스 그리고 Z 플러스 펄스 그리고 A 플러스 펄스 B 플러스 펄스입니다. 제 오실리스코프에 4채널밖에 없어서 플러스 펄스만 측정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자, 영상에서 보다시피 Z 펄스는 엔코더가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번씩만 출력이 되죠. 예, 지금도 출력이 됐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금까지 계속 엔코더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요. 이제 원점 복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원점 복귀를 이야기하려면 우선 호밍이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모터가 기동을 할 때 엔코더가 어떤 식으로 펄스를 출력하는지 보도록 하죠. 이제 모터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보다시피 이 Z펄스는 엔코더 1회전당 한 번 출력됩니다. 이 펄스는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탑, 인덱스, 제로 펄스, 마크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점을 이용해서 호밍 위치를 잡습니다. 엔코더에서 출력되는 펄스들을 평면에 배열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모터와 엔코더, 커플링, 볼스크류 등 관련 부품들이 서로 위치가 틀어지기 전에는 항상 같은 위치에서 동일한 파형의 펄스가 엔코더로부터 출력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축이 이 위치에 도달하면 이 파형이 출력이 되고 그리고 이 위치에 서면 이 파형이 출력된다고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펄스 Z로만 호밍을 할 수는 없는데요. 그 이유는 모터가 회전하면서 다수의 이 Z 펄스가 출력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센서나 스위치를 하나 추가합니다. 이 축이 후진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근접 센서가 ON이 되겠죠. 이 센서가 ON이 되는 구간을 이 Z 펄스가 ON이 되는 구간에 맞춥니다. 여기가 바로 호밍 위치가 됩니다. 사실 이 호밍 포지션은 원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점 위치를
호밍 옵셋 개념으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여하튼 어, 마이크로잭과 센서가 온이 되는 점과 구간과 그리고 제트 펄스가 만나는 이 구간을 우리는 보통 피지컬 제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 과정들을 이해하기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현재 장비가 꺼져 있죠. 자, 전원을 켰습니다. 컨트롤러에도 불이 들어오겠죠. 인크리멘털 엔코더이므로 지금 축이 이 위치에 있어도 수치는 0으로 나옵니다. 이제 원점 복귀 버튼을 눌러서 원점 복귀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컨트롤러에는 현재 위치가 음의 값으로 증가합니다. 축이 우측으로 계속 이동을 하다가 이 근접 스위치와 Z 펄스가 동시에 ON이 되면 컨트롤러는 이 위치를 0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점 복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컨트롤러가 원점을 찾았으니 제대로 된 수치 제어가 가능하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컨트롤러에 따라서 원점 복귀 방식은 좀 다르고 다양하겠지만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개념을 잡아가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번 영상에 이어서 호밍 옵셋과 주로 사용되는 호밍 방식, 그리고 모터, 엔코더 혹은 커플링을 교환한 다음에 실행해야 할 정비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